그죠? 저런 딸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근데 저는 긍정적 사고를 해요. 자, 뭔가 하면 자, 70인 노학자가 90인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 나 밥 좀 주세요 라고 어리광을 피웠대요. 자, 징그럽다 했을까요? 그래 밥 줄게 했을까요? 자, 이건 뭐예요? 내 새끼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게 나이가 있는 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참 긍정적인 사람이죠. 자, 우리가 노인시설을 갔어요. 자, 아주 중증으로 누워있는 시설이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면, 그죠? 어르신에게 도움을 주고만 와야 될까요? 아까 어깨 주무르기 같은 거 파트너에서 오 어머니 힘 세시다 너무 시원하다 또 하고 와야 될까요? 그걸 하고 와야지 내가 살아있다. 아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자 그러면 노인을 위한 미술치료 대상자 특성에 따라서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주무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같이 상호작용, 누워만 있는 분에게는 나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좌절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 자 맞습니까? 맞죠? 그걸 고민하고 솔루션 해내는 게 미술치료사예요. 자 그러자면 내 안에 내 근심이 가득해야 될까요? 나를 비워야 될까요? 비워야 되죠? 나를 비우고 채우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지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상담사가 돼야 돼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내가 지금 애인이 필요하면 애인이 붙을 행동을 해야 돼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애인 필요해요. 그런데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이만한 양푼에 밥 비벼 드시고 계시면 자 애인이 붙을까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자 애인이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외모 가꿔야죠. 자 근데 외모를 가꿀 돈이 없으면 뭐를 가꾸면 될까요? 내면을 전달하자면 만나야 돼요. 그가 나를 만나게 와야 오게 해야 되니까 돈 안 드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웃으시면 돼요. 자 나는 몸매도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옷도 안 되면 방법은 웃어주면 돼요. 네. 자 남자분들 2만 명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 예쁜 여자가 그냥 그 증명사진 찍은 사진하고 보통의 여자가 확 웃는 사진을 줬어요. 2만 명의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웃는 여자. 웃는 여자가 더 이쁘다고 99.9%가 자 남자는 그죠?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군대산 3년 굶주리고 이런 거 아니면 그죠? 이쁜 여자를 좋아하죠. 군안에서 굉장히 이뻤던 간호장교나 그분들이 이 무대를 딱 나오면 안 이뻤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된다면서요. 네, 군대 갔다 온 제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환경적 비교치가 상당하지요, 그죠? 군대에서 금방 나오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쁜 줄 몰랐대요. 이해 가능하세요? 휴가 나왔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이쁘고 내 여동생이 저렇게 이쁘고 우리 누나가 저렇게 이쁜 줄 몰랐대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이 야 누나는 평소에는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야, 군대 갔다 나오는데 네가 제일 이쁘더라.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내 동생이 근무했던 그 부대에는 저보다 이쁜 여자가 없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그런 것들. 자 이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제가 어떻게 보여요? 카리스마 있대. 왜 엉뚱한 말을 해요? 교수님이 이쁘다라고 뒷담화 했다는 얘기는 나 못 들어봤어요. 뒷담화의 내용은 주로 카리스마와 과제의 대마왕이야. 두 가지. 카리스마와 과제의 대마왕. 자 근데 이 과제는 여러분도 살리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내담자도 살리는 중요한 단초예요. 내가 과제를 우리 인턴과정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까지 과제를 적으라고 했을 때는 교수님이 너무너무 미워 보였대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켰을까? 근데 그것을 쓰고 나서는 내가 상담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내담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보인대요. 장면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관찰한 거를 읽어보면서는 보이더래요. 이거만큼 중요한 자기 점검과 자기 이해는 없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억울했죠. 혹자는 5시간, 10시간 돈만 주고 자격증 막 사모았는데 우리는 보고서 150페이지를 4년간 쓰고 워크샵 일주일에 2-3번 나오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병원에서 학교에서 미술치료 워크샵 그 인턴 과정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쉽게 가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억울했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소중함을 이해를 하죠. 2015년 8월까지 이런 관련 영역 17개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현재 미술치료 센터장이라도 석박사 미술치료 학위가 있더라도 뭐를 못한다고요? 재활 바우처에서 미술치료사는 못하도록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3월에 법령을 내렸어요. 자, 지금 전공하지 않고 땡땡땡 협회와 학회에서 그냥 자격증 이렇게 여수 조금 받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15년 8월이 지날 때까지 이 전공을 하지 않으면 과목 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예, 모든 자격증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야호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더욱더 수련 과정을 체계화시켜야 될까요? 체계화시켜야 돼.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체계화시키는 거에 가장 단초가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되죠. 그죠? 아름다운 도구가 돼야 돼요. 자,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람이랑 잘 사귀셔야지 라포 형성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까 10초 앉았을 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다 긴장했죠. 여러분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은 제가 전에부터 건강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저를 보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니까 저도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의 구체적인 색깔이 뭔지는 모르지만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공감일까요? 아닙니까? 공감 맞죠? 내가 슬퍼서 울었어요. 그 사람의 촉촉한 눈 때문에 울었어요. 그 사람의 촉촉한 눈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한 제자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담자가 우는데 상담자는 안 울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울려고 의도하는 것과 울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걸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공감 맞다 아니다? 맞아요. 맞죠? 그죠? 예. 진짜로 마음의 코드가 맞았을 때는 10초가 짧아요.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근데 내가 막 긴장하고 막 불편하잖아요. 10초가 얼마나 느껴져요? 길죠? 10초가 이렇게 긴 줄 몰랐죠? 10초가 이렇게 긴 줄 몰랐어요는 긴장한 사람. 10초가 너무 짧았어요는 새로운 걸 본 거예요. 교수님이 눈이 저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가까이서 교수님 못 봤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카리스마에서 인간으로 느껴져. 이러면은 굉장히 오래 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 했는데 교수님이 막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면 더 눈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내담자들이 더 눈을 맞추고 싶은 상담자이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상담자이고 싶어요? 대답들은 너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보고서는 방향이 더 같이 머물고 싶은 상담자로 가기에 방향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과제가 달라졌죠. 매 회기마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써라. 회기 안에서 발견한 클라이언트의 장점을 써라. 그리고 내가 이 회기를 진행하면서 난 치료사로서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를 한 개만 쓰라 그랬죠. 못한 거 쓰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못한 거 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잘한 것만 쓰라 그랬어요. 이게 뭐를 위해서인가 하면은 치료사로서 긍정적 시각을 키워주기 위한 나를 위한 치유, 나를 위한 용서의 연습이죠. 그렇죠? 자, 아까 했던 그림 카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현재 자기 점수가 몇 점인가 물었어요. 자, 50점 이하 손 들어봐. 현재 내 만족 점수 50점 이하. 네, 손 내리시고 50점 이상 등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립니다. 제가 이걸 비교했어요? 안 비교했어요? 비교 안 했죠? 30점이든 90점이든 그냥 그 안에서 내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내담자들은 편안함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나 점수 20으로 불렀으면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추궁이 있을 텐데 라고 딱 각오를 하고 있다가 20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 안심이 된 사람과 20점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거 얘기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20점에 마음에 들 게 뭐가 있어.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투리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세게 사투리를 할 때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요. 무슨 그 유머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사투리를 했을 때 최고 인기 지역이 있어요. 초중고, 특히 경상도가 아닌 초중고를 가면 애들이 적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교수님 아까 했던 말의 뜻이 뭐예요? 묻고 가요. 노트에 적습니다. 그럼 왜 적어? 했더니 나중에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투리 하나 때문에 사투리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아이는 수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들은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내내 사투리만 받아 적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런 거요. 아가멘치를 되게 좋아해요. 아가멘치로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그 분위기상 아 이건 다시 하라는 뜻이는구나를 이해를 하는데 30분 소요됐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밝히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칠까요? 위축돼 있습니다. 넘치죠. 담임쌤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학급에서 어떤 아이인가 여쭤봤더니 굉장히 위축된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위축되었던 아이가 새로운 말을 접한 거죠. 걔는 경상도 여자를 처음 본 거예요. 이해 가능하세요? 화면에서 경상도 코미디언들이 하는 사투리는 봤지만 살아있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경상도 여자가 경상도 사투리를 오리지널로 해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이 아이의 속기가 이 아이의 호기심이 그 위축되어 있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말이 없던 아이도 용기를 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에 목숨 걸거든요. 자, 이거는 잠재력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는 미술치료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입니다. 명화 아트 스토리 할 건데요. 자, 복사물 있죠. 복사물을 쫙 나눠주는데, 자, 이게 나눠지는 동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 보지 말고 첫눈에 딱 들어오는 거 한 장 집으세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한 150에서 200장 정도의 명화를 땅바닥에 펼쳐놓고 내 마음에 드는 2가지 정도를 골라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레시피는 그렇게 적으세요. 자, 어떻게? 명화를 파워포인트 버전으로 만든다. 자, 그 다음 흑백으로 출력을 한다. 쫙 깔아놓는다. 내 마음에 드는 2장을 골라간다. 자, 요까지가 레시피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내 앞에 2장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들마다, 클라이언트마다 색칠하는 속도가 동일해요? 달라요? 다르죠. 예, 그래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색칠하는 아이들은 2장을 다 색칠할 거고, 느리게 색칠하는 아이들은 1장만 색칠하겠죠. 네, 그런 시간들이 무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2장을 주는 이유고요. 2장 후딱 다 색칠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남은 그림을 더 갖다 줘야 돼요. 왜냐면 그림이 없으면 그 다음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뭘 합니까? 옆에 아이들 찝쩍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재료는 여유 있게 준비. 자, 선생님, 우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고르지 말고 딱 잡아서 넘겨주세요. 오늘만. 예, 원래 고르는 건데 저희가 뭐 서울도 가야 되고 전라도도 가야 되고 해서 자, 오늘만 쫙 넘겨주세요. 뒤로. 자, 2장 고르고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명아트 스토리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선택한 그림에 나의 심리가 숨어 있고 미술치료 전문가는 그걸 읽어낼 거라고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예,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절대로 그림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 이건 고통을 표현했고 이건 행복을 표현했고 그림에 대해서는 아는 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 다 받으셨어요? 오케이. 자, 그림 다 받으셨으면 일단 스트레칭, 자, 심리적 이완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손깍지 한번 껴보세요. 자, 깍지 낀 채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깍지 낀 채로 위로 쭉 뻗어보세요. 자, 깍지를 풀면서 기지개 한번 쫙 펴서. 자, 어깨 두드리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반대쪽.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어깨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뒤로 돌리기.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손 들이기. 양쪽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손 내리시고요. 자, 이제 그림 보면서요. 예, 이제 둘 중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한 장 골라서 색칠하고 그러세요. 자, 색칠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색칠하십니다. 자, 색칠하면서 자, 이 그림의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면서 자, 색칠해주세요. 색칠 도구는 준비해온 거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돼요. 자, 색칠을 해주세요. 자, 아까 메이크업 아트 스토리 할 때 제 화장품 빌려 가신 분들은 자, 다시 복귀를 시켜 놓으세요.
자, 색칠을 하시면서 그냥 설명 들으세요. 이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술 치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석사 과정이다 보니까 수업은 온라인 세미나로 합니다. 동영상으로 수업을 다 진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적어도 평일날 저녁에 7시 반, 9시 반 두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시간을 비울 수 있는 사람, 한 학기에 토요일 한두 번 정도는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로 합니다. 해외는 오프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 자체를 온라인 수강으로 오프라인 촬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 출석 보고서 대신으로 배려를 해주고요. 뭐 해외니까 온라인 세미나 참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심리 검사를 다 수업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발달장애 진단 검사, 또 심리평가 진단 검사, 이렇게 두 학기를 심리 진단을 듣고 마지막 학기 때 미술치료 현장 실습과 슈퍼비전을 또 해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실습이 저희 대학 석사 과정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하면서 저희가 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1급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석사과정 마쳐야 2급 응시가 가능하죠.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나 자격에 합당할 만큼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석사과정 다니고 있는 쌤들 말에 비하면 하루에 2시간쯤 주무신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 자, 그래서 비전공도 진학은 가능하나 비전공은 보충 과목을, 학부 보충 과목을 다 들으면서 석사 과정을 해야 되는, 전공자보다는 2배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공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과 인턴 과정만 이수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석사 과정으로서 온라인으로 토론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수업에 대한 강도와 난이도가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 세미나가 촬영이 돼요. 셀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수업 때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발표했는지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니까 내가 참여한 수업을 평생 간직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지원을 하실 때는 나는 하루에 2시간 자도 되고, 나는 정말 전문적인 미술치료사가 되겠다는 분들만 오시고, 이 외의 분들은 절대로 저희 대학원 오지 마시고 오프라인 대학으로 가세요. 들어오셔서 교수님 저 수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희는 경쟁력이 한 10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출신이 합격할 확률이 비전공과 비교를 했을 때 결코 높지 않아요. 근데 비전공은 너무너무 배우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죠. 근데 전공자들은 오히려 나는 미술치료를 좀 아는데 라는 자만심이 면접에서 다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성적은 안 봅니다. 열정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 다닐 때 오프라인 참여하신 거 있죠? 우리 학교 아니라도 다 인정해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을 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오프라인 연수 늘 참여하시고 같이 자원봉사 나가시고 열심히 갈고 닦고 공부하시면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 갈 때 좀 다른 생각이 나죠. 학교는 설렁설렁 다녔는데 공부 좀 해보려고 하니까 학부 때 성적이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는 면접 때 간곡하게 얘기하세요. 학교 다닐 때 저 공부 안 한 거 맞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2시간 잘 때 저는 1시간 반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면접관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경쟁률은 세지만 그 센 경쟁률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열정이면 누구나 진학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전공자 유리한 점이 있어요. 저희 동문 장학금이 있어서 대구 사이버대학 출신들은 입학금 면제입니다.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정 장학금도 있어요. 우리 이제 총학 임원은 장학금을 주거든요. 이것과 성적 장학금을 동시 수령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장학금이 꽤 크죠. 열정 장학금도 있습니다.
자, 이만큼 그림 그린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촬영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4시까지밖에 못 있는다 하니까 지금 한 5,000명 정도 수강한다니까 기법을 명확하게 배우셔야 되겠죠. 자, 이제 그냥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림의 제목을 정해 주시고요. 자, 제목을 정해 주시고, 자, 그리고 두 파트너가 이 두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선생님 그림 잠시만 주실래요? 자, 여러분 그림이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근데 이거를 디카로 찍으면 더 이뻐요. 디카로 정면에서 꽉 화면이 차게 제가 찍는 방법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찍는가에 따라 작품에 대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한가로운 오후의 여인이랍니다. 자, 그리고 그림 좀 잘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그림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쁘죠? 어떤 사람도 그림을 그리다가 말아도 이 그림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일명 자뻑 프로그램. 여러분이 왜 미술 시간에 나 그림 못 그려서 굉장히 열등감 느끼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초중고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다. 손 번쩍. 그렇죠. 자, 그런 분들에게 주는 희망이죠. 흑백 명화에 채색만 했는데 너무 근사한 그림이 되죠. 자, 제목이 뭡니까? 대화. 자, 그럼 이 팀은 대화와 한가로운 오후의 여인이 들어가는 두 주제만 들어가면 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선생님도 하나 만들고 선생님도 하나 만들고 주제만 같이 사용하고 따로따로 이야기 만드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자, 지금부터 만들어주세요. 짧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길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채색은 조금만 나중에 이야기 만들기에 집중해주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서로 각자 만드는 그림 찍을 때 화면이 잘려도 좋아요. 그리고 이걸 딱 찍어서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 만든 마음에 이거를 보면 마음이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 사진을 찍는 요령은요, 비스듬하게 하지 말고 정면에서 양쪽을 잘라내세요. 화면이 꽉 차게 찍으시면 진짜 잘 돼요. 여백 없이. 해가지고 거기 되게 같이 올리면 돼. 각자 각자도 찍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두 개 이렇게 올리면 돼. 이렇게 붙인다 이 말이지. 그럼 각자 찍고 찍으면 되네, 그죠? 저 선생님도 저 밑에 거 찍고. 알겠습니다. 오, 이봐. 예쁘다. 작품이죠. 이거 완전 전부 하가다 하가. 전부 하나다 내가.
제목 좋다. 제목은 그림하고 매치가 좋다. 자, 우리 둘이는 이야기를 다 만들었다. 샘플 한 번만 좀 나와주세요. 팀, 가볍게.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고개를 숙이시거든요. 저랑 고개가 맞추시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데, 자, 두 분 이야기 다 만드셨어요? 쌤, 조셉, 이야기 다 만드셨어요? 이야기부터 만드세요.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볼런티어가 있어서, 자, 하는 거 멈추고요. 자, 우리 촬영하시는 대표님 가시면 우리끼리 조금 더 나눌 테니까 일단 촬영에 협조를 좀 해주시고, 자, 하는 동작 멈춰, 스톱. 안생님, 집중. 자, 네, 들고 나와서 둘이서. 자, 둘이서 나란히 서주시고, 예. 지금 여러분 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룹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일어서서 발표하면 되지만 개인으로 할 때는 그냥 둘이서 나누면 돼요. 근데 작품이 끝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찍어서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우와 그래요. 그림이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대요. 자, 두 가지 제목을 줬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그 이야기의 제목을 뭘로 하실래요? 개모임.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제목은 개모임.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일상에서 힘들고 여유 없이 살다가 다 같이 이제 개모임 같이 모임으로 나와서 딱히 뭐 깊은 대화나 이런 거 없이 침묵 속에서도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바다도 보고 그냥 즐기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 네,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행복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 딱 하나. 일상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 포인트죠. 자, 파트너 바뀌어서.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이에서 할 거예요. 네, 제목은 이제 개모임을 위한 그 남자들의 수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뭘로 할래요? 낚시. 자, 제목은 낚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모임을 가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저녁에 맛있는 만찬을 위해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돔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맛있는 그 여러 가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을 할 것입니다. 맛있는 저녁을 즐겁게 최고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의 행복 포인트는 뭡니까? 고기를 잡아서 아내들에게 나눠주는 거. 한마디로. 아내들에게 나누게 해주는 거. 아내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행복 포인트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행복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이야기 만들었죠? 그 이야기 속에서 행복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까 메이크업 아트스토리 할 때 행복에 필요한 거 표현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이 행복 포인트에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거를 연계시키면 뭔가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나면 프로그램 참여하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소감을 묻거든요. 소감 얘기하고. 자, 오늘 하루 종일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훌륭한 미술치료사란 따뜻한 미술치료사라고 해서 따뜻한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아트스토리를 소개받았죠. 아트스토리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거, 자, 장점 찾기 했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보는 거. 10초 응시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 10초 할 때 우리가 뭐부터 하자 그랬어요? 눈인사. 상대를 공감하고, 마치면 마침인사. 자, 이쪽에서 10초 그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뭘 했어야 된다고요? 눈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상담 사람이면. 그죠? 그 사람을 담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눈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차릴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를 응시하고 그를 느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상담 현장 가면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은 그게 가장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은
따뜻한 눈으로 상대를 응시해 주는 거. 대신에 막 동정하고 불쌍해하고 이러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 몰라서 그 사람을 응시해야지 내가 이미 준비해놓고 본다라는 거는 상대에 대해서 신뢰인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예. 많이 힘든 사람에게는 나 너 다 알고 있어 보다 지금 어떠세요? 하고 쳐다봐 주는 게 오히려 관심 받기를 원하지 동정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따뜻한 관심, 마음 나누기. 자, 그래서 보고 듣고 그죠? 나누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뭐 했어요? 그림 카드에서 봤죠. 내가 본 거를 상대에게 들려줬나요? 제목 정하고 현재는 이런데 100점은 이래서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들려줬죠. 서로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프로그램 뭐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거를 쉐어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관계를 형성했나요? 됐나요? 했죠. 메이크업 아트 스토리부터 관계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될 때 만약에 2회기 이상의 상담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배열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 상담에서 끝났을 때 내가 가장 임팩트하고 편했던 기법을 선택해서 가다 줬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뭐 이런 건 고려해서 빼고 이건 집어넣고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가서 그 사람이 하는 걸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한 우리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죠? 재난 위기 상담 우리 이제 재능 기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내일이 금요일 내일이라 그랬어. 내일 금요일 자 서울 경기 지역 한번 좀 손 좀 들어봐 주시고 서울 경기 지역 오케이 손 내리시고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주말 봉사 가시려면 저쪽 상담센터에서도 말을 바꿨대요. 안전대책본부에서 말을 바꿔서 내일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와서 이런 구급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 워크숍하고 다른 내용을 하니까 내일은 다 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지금 가겠다고 신청해 놓으신 분들 있죠. 일단은 다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신청을 할게요. 혹시 아직 신청에 표시 못한 분은 우리 신건숙 쌤 앉아 있으니까 내일 10시 반에서 12시 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다 참여하는 걸로 그쪽에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다시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촬영에 고생을 해주신 우리 이수인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아트스토리 때 가장 기본이 보고, 듣고, 알고, 나누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현장 가서 상담할 때 그대로 활용하시면 정말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상담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것은 앞으로 인턴십 트레이닝에서도 계속 반복이 될 거고요. 자, 회기 안에서 우리는 뭐에다 초점을 두자고요? 내담자의 잠재성과 강점에 포커스를 둬서 상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라고 감사해 주는 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나도 즐겁고 듣는 그분들도 즐겁고 즐거운 상담, 따뜻한 상담, 편안한 상담, 행복한 상담이 되시면 좋겠고요. 저는 공식적인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4시에 가셔야 되는 분들 가시고 남아서 나눌 사람 좀 남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주시죠. 5월 7일 그리고 저희 5월 8일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또 우리 그 워크숍이 재난 상담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또 있는데요. 여기 강의실하고 다 왔거든요. 9시부터 12시고요. 강의실은 동국대학교 법학관 253호입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관 253호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야 돼요? 8시 한 4, 50분까지는 오셔서 출석부 확인하시고 수업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때는 전문 방송팀이 와서 촬영을 해서 같이 쉐어를 해줄 거니까 그래도 참여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오세요. 현장에서 호흡하는 게 가장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